서울에 그냥 하루 종일 한방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인사동에 왔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서울에 올해 들어서 가장 큰 눈이 왔습니다. 네, 네. 밖에 보셨어요? 네. 예. 아침부터 눈이 많이 오는데 계속 내리네요. 그래서 오늘 가장 귀한 토요일 날 이렇게 사람들이 좀 오시기가 힘드신가 봅니다. 그래서 제가 왔잖아요. 그렇네. 제가 오면 한 500명은 오는 겁니다, 그냥. 네. 선생님 소개 좀 잠깐 할까요? 저는 한글을 주제로 조각하는 한글 조각가입니다. 한글을요? 예. 제가 관심 있는 부분인데. 네. 2009년도에 예. 이제 첫 개인전을 여기서 했습니다. 예. 그때 이 작품이 전시가 됐고요. 그럼 어떤 의미죠? 이게 하자입니다. 하? 예, 글자 하. 하, 그렇네요. 그리고 뒤집으면 늘. 늘, 하늘. 하늘이라는 글자 두 자를 가지고 조각으로 표현했고, 그리고 이렇게 뒤집어 놓은 이유는 요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글자를 나란히가 아니라 뒤집어서 조각을 한 작품이고. 이야. 그래서 이 작품이 이제 고등학교 교과서에 수록되면서 뭐 나름 출세작이죠. 아니, 선생님, 그러면 여기 지금 메인 화면에 네. 그 선생님에 대한 어쨌든 그 이미지가 하나 그 작품이든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비워놓으셨네요? 저 이번에 전시 제목이 네. 비욘드 더 한글이거든요. 비욘드 한글. 한글, 비욘드. 15년이 지나가지고 이번에 어떤 전시를 기획을 했냐면, 제가 2009년도에 첫 번째 한글이라는 주제로 전시를 했고, 그리고 나서 15년 동안 16번째 개인전을 예. 했습니다. 뭐 치열하게 살았죠. 예. 굉장히 치열하게 살았는데, 제가 아무런 캡션이나 텍스트를 넣지 않는 이유는 그 한글 너머의 이야기, 한글 이후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예. 제가 인포를 적는 순간 사람들은 그 텍스트가 되게 강하기 때문에 그 텍스트를 가지고 감상을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는 텍스트가 아닌 조형으로, 형상으로, 물성으로 이렇게 작품이 감상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요 엽서에도 텍스트는 굉장히 작게 처리했습니다. 오로지 이미지만 보시라고. 그리고 어려운 전시에 오시네. 네. 그냥 제가 아까 말씀하신 그 제가 한글 조각을 했다는 그 인포를 제시하는 이유는 이 15년 동안 사람들이 왜 한글 작업 안 하냐고 사람들이 묻더라고요. 그 잘 팔리지 않냐고. 근데 저 백남준 선생님이 그러셨거든요. 저 작품 좀 네. 앞에서 말씀 나눌까요? 예. 요쯤에 좋겠네요, 여기. 네. 저 백남준 선생님이 독일과 프랑스, 미국으로 이렇게 정말 유랑했지 않습니까? 디아스포라의 상을 받았는데, 제가 논문을 준비하면서 백남준 선생님의 말씀이 참 많이 각인이 됐는데, 한글을 가지고 한글을 팔아먹지 말라고, 우리 한국의 문화를 팔아먹지 말라 하시더라고요. 이유인즉, 지금 당장은 내가 한글을 작업해가지고 히트를 칠 수 있는데 그게 세종대왕의 몫이고 우리 국민의 몫이지 내 개인의 몫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제가 15년 동안 정말 많이 이렇게 변화돼가지고 여기까지 왔다는 이야기에 대한, 저로서는 중간 점검의 시간이고 또 전환점이기도 한 작품들이거든요. 제가 지금 한 바퀴 돌았는데 저는 여기서는 한글을 못 봤거든요, 아직. 그렇죠. 예. 똑같은 질문을 하시는데 그게 네. 참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이 제목에 한글이 들어가 있는데 한글 너머의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한글이 되게 좋더라고요. 그런데 더 한글이라고 적은 이유는 한글의 그 껍데기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는 벗어버리고, 정말 한글이 우리 민족의 어린 것처럼 우리 민족의 생각과 말이 얼마나 소중한지는 그 누구도 또
이런 일을 하시니까. 그럼 지금 전시회 제목이 달려 있지는 않지만 한글 너머의 이야기입니까? 저기 비욘드 한글이라고 적혀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서 여기도 있습니다.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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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래서 비욘드 한글. 예. 2009 그리고 2009년도에 여기 있어 이 장소에서 제가 첫 개인전을 했습니다. 요걸로. 그리고 15년이 지난 이번 주에 여기서 지금 전화를 했어요. 그렇게 전시를 같은 공간, 같은 장소에서 진행한 이유가 이제 한글 너머에 사실은 의미가 전달하는데 기호가 한글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한글은 그때는 형상을 만들었다면 지금은 형상을 없애는 과정이죠. 이게 자연색이거든요. 예. 거대한 자연색이었단 말이에요. 예, 예. 한 80km 정도 됐어요. 근데 80kg. 네. 이 파내고 심지어 고문까지 뚫는 이야기. 예. 그리고 이 파내고 나서 이 공간에 개인적인 서사와 사유를 집어넣고 관람객들이 이 작품을 통해서 이게 뭘지라고 하면서 사람들은 막 유출합니다. 이 작품 잠시 볼까요? 예. 이 작품이구나. 예. 아니 작품을 하나씩 보자고요. 예. 이 작품은 제가 제주도에 갔을 때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간을 보낼 때 제주도에 한 달 있었는데 제주도의 바람이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너무 좋더라고요. 뭐, 바람이 행복하다. 네, 바람이 좋은- 너무 좋더라고요. 좋은 근데 뭐 바람하면 그 해녀들한테 남편이 죽은 해녀들한테는 슬픔이고 뭐 날카로움이고 거침이고 뭐 그렇지. 선조들한테는 바람이 생겨 볼 때는 하루를 맞추는 건데 그때 저한테는 그 바람이 죽을까도 생각하고 있는 찰나에 이 바람 한 줌이 얼굴에 부딪히는데 그 느낌이 너무 좋았거든요. 그 정도로 힘드신 그래서 와중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사실은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게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바람을 어떻게 조각적으로 표현해 볼까? 바람의 물성을 어떻게 잡아볼 거라는 주제로. 그래서 이 작품은 바람의 빛깔이에요. 바람의 빛깔? 바람의 형상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예. 바람의 빛깔이라는 작품이고. 아. 쭉 한번 볼까요? 예. 네네. 짧게. 예. 이- 작품을 전부 제가 설명을 좀 듣고 싶어요. 그래야. 예. 이 작품은 생명의 너머의 이야기거든요. 그 다음 이야기. 이렇게 공간을 만들고 나니까 이 공간을 통해서 여기와 여기 완전히 대비시켰거든요. 사실은 이 작품에서도 공간이 있고 여기는 자연색의 피질감 그대로 있고 선생님의 작품 중엔 전부 공간이 있네요. 구멍이. 결국은 저는 공간을 작업하고 있습니다. 예. 그냥 조각이라면 공간 이쪽과 저쪽을 표현하시는. 예, 조각이라면 양감이나 볼륨감을 표현하는데 저는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 드러내는 거. 사실은 막 이거 이렇게 만들고 하면 결국은 지치더라고요. 근데 드러내고 나니까 사람들이 이거 너머의 이야기 그리고 가볍게 자기 사유를 집어넣을 수 있도록 여기 보시면 이제 간단하게 제작 방법을 하시면 자연색이거든요. 자연색을 먼저 깎아내고 큰 그릇 그냥 여기 외형은 자연석이고. 그리고 요 뒷면은 자연색의 피질감을 예. 굉장히 저는 적극적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렇죠. 자연색의 피질은 인간이 만들어낼 수 없는 그렇죠. 거죠. 그 작품이 힘들어 즐겨하는 이유가 너무 사람이 자기의 생각과 자기 주관을 집어넣다 보니까 사실은 부담스러운 작품들이 많거든. 제가 조각가이면서도. 예. 근데 요 너머의 이야기는 보시면 완전히 다른 세상. 그래서 요 작품이 사실 이 작품 9년도에 이 작품의 맥락입니다. 예. 여기는 그냥 자연색 피질감 그대로 살렸는데 뒷면은 여기는 현상계고 뒷면은 이상계. 요 홀을 통해서 요 구멍을 통해서 이상세계 우리가 누구나 자기의 꿈을 실현하고 싶고 자기 이상을 실현하고 싶은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고 그러니까 생명 이후에 그리고 이 작품 보시면 제 작품 한 4점 정도 컬러링이 되어 있습니다. 색이 들어있네요. 그 이 색이 사실은 돌에 페인팅을 한다는 건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색을 칠하면 무조건 두툼이 낮아져요. 그리고 칙칙해져요. 근데 한 2년 동안 다양한 돌에 진짜 믹싱 하다 보니 한 이틀 전에 제가 홍대에서 박사를 했는데 우리 과에는 아니고 홍대 색채학과 교수님이 정말 극찬을 해주고 가시더라고요. 이 어려운 색을 색에 대해서.
예. 색 자체가 그러니까요. 예. 난해한 색인데 어떻게 이렇게 절묘하게 찾았네. 한 2년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이제 이 작품을 한 계속 보는 사람들한테 그 제 시그니처 컬러거든요. 요게 예. 그냥 특정 색이 아니라 색 넘버가 없이 뭐 그냥 조합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색이다 보니 그래서 그 생명 본질 넘어의 이야기. 그리고 이 작품은 여기 보면 이거는 샘 있지 않습니까? 샘. 예. 그 샘. 샘. 옹달샘. 옹달샘. 예, 예. 참 우리 생명이라 하면 그 물 그리고 샘에 대한 것들. 그래서 이것도 샘 넘의 이야기. 그 샘 우리가 이 옹달샘, 물, 뭐 우물 이런 것들이 사실 생명의 기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생명의 기원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해서 양면적으로. 선생님 작업실은 어디입니까? 경남 함양입니다. 함양에서 하고 네. 계세요. 예. 여기에 있는 돌들이 전부 다 함양에 있는 돌입니다. 아, 우리나라 돌은 되게 거칩니다. 그래요? 그런데 그래서 그 이태리 대리석 같은 그 섬세한 뭐 피에타라든지 뭐 다비드상이라든지 이런 우리나라에서 절대 불가능하거든요. 우리나라 돌은. 그래서 뭐 조각거대 이태리 수입석을 쓰는데 그 당시 이태리 사람들은 이 추천에 깔려 있는 돌이다 보니까. 예. 그리고 이제 이 작품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가장 힘들었을 때 저 작품이나 이 작품 예. 이제 다랑시 오름 여기 보면 제목이 이건 한글로 되어 있습니다. 예. 박근 다랑시 오름의 바람이라고. 이번에 바람이 조각적으로 표현한다는 건 되게 웃기잖아요. 바람 보이지 않는. 근데 보이지 않지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나한테 있고 중요하다라고 생각했는데 바람을 어떻게 조각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다가 밖에 말했던 것처럼 그 다랑시 오름이 4.3 때 가장 사람들이 많이 죽었다 하더라고요. 근데 힘들어하는 아들이랑 같이 가려고 하니까 아들이 도저히 안 갈 거래요. 그래서 그 앞에 오름인지 아닌지 보이는 오름이 하나 있는데 거기 올라가서 딱 이렇게 생겼습니다. 오름의 그 분화구 그리고 거기서 느꼈던 그 바람은 너무 좋았습니다. 그 죽을 만큼. 그럼 선생님이 가장 힘들었을 적에 네. 제주도에서 한 달? 네. 한 달 살면서 작품 구상을 많이 하셨네요. 영감을 많이 받으셨네요. 많이 받았죠. 그러니까 진짜 바람과 오름, 그 네, 뭐 자연 바람과 형상. 오름. 예. 그리고 저 오름 사실은 바람의 기원이 어디 있지? 그리고 내가 보고 있는 제주도의 하늘을 보면서 그래 빛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인지하지. 하지만 빛이 다른 빛이 존재한다면 우리는 내곡되게 보겠지. 그래서 이렇게 하나로 단정짓지 않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작업실을 제주도에 계속 계시지. 제주도 땅값이 현실 문제가 나옵니다. 현실 문제가. 네, 그래서 요 작품은 그래서 이 제 작품은 앞과 뒤가 명료하게 있지 않습니다. 예. 둘 다 보셔야 되고 예. 입체 작품이 한조와 부조로 분류되는데 한조라고 하더라도 앞과 뒤가 있거든요. 근데 제 작품은 앞이면서 뒤입니다. 그리고 이 작품 뒷면 역시도 이 공간을 통과하고 나온 나머지 부분 예. 사람들이 보는 뒷면이 더 좋아요. 근데 제가 그분한테 뒷면은 아닙니다. 그 선생님께서 그렇게 보셨으면 이게 앞면이고 앞뒤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홀이 있기 때문에 이 홀을 중심으로 무한히 반복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뒷면이 더 좋아요. 아니 전 이면이 앞면인데요. 그리고 이거는 솔라라는 태양이라는 태양을 한번 조각하고 싶어요. 그리고 사실은 태양을 조각한다는 것도 웃기지만 어떻게 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뭐 만원경이든 천문학자든 나사에서 제공했던 이미지로 아는 게 태양이 전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태양 너머에 어떻게 그래서 제가 조각적으로 표현하면서 태양 너머라는 거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존재는 알 건데 그거 우리가 밝혔다고 지하기가 봤던 그걸 가지고 이게 전부라고 명명하는 순간 사실 뭔지를 잘 아시기 때문에 태양 전체를 가져올 수는 없죠. 한 점을 가져오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태양이라는 그 태양 너머의 이야기는 어떨까 해서 이렇게 공간으로 표현해봐. 예.
요 작품은 웨이브입니다. 아, 파동. 예. 그다음에 파도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것도 돌은 함양석입니까? 함양의 마천석이라고. 아, 마천석. 예. 그거는 이제 석산에서 나오는데 그 돌들이 돌맥이 있으니까 떨어져 나와서 이렇게 뭐 수만 년, 수백만 년 동안 굴리고 굴려져 가지고. 포천석은 어떻습니까? 포천석은 좋겠죠. 당연히 좋겠죠. 근데 제 입맛에 그리고 맞는 돌을 찾으러 가본 적도 없고 저는 충분히 함양에서 만족하게. 그리고 함양의 마천석 계열은 제 작업에 많이 쓰기 좋더라고요. 그리고 신기한 게 그 경우관 자락이 다양한 석질의 돌이 나옵니다. 뭐 수석하시는 분들이 그럼 뭐 남한강 이쪽하고 비교가 안 되게. 예. 그래서 남한강 돌이야 뭐 수석하시는 분들한테는 완전 성지던데 저한테는 그쪽 돌이 참 좋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다행이네. 네. 그죠? 예. 거친 작가한테 주변에 재료가 있다는 거는 굉장히 좋은, 그죠? 단정 짓지 않음이 저한테는 이 작품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친 터치로 가는 거거든요. 저쪽으로 가볼까요? 예. 이 작품은 이제 요거 다음 작업입니다. 예. 뭐 장내용 소품이 아니 이거는 아까 저 꼴이 좀 어쩌면 이 공간을 뭐 깨지거나 한 게 뭐 재활용하기 위해서 잘라낸 건 아니고 완벽하게 이런 식으로 작업하고 나서 가감이 그 작업을 하고 나서 네 작업을 하고 나서 이렇게 의도로 해서 여기서부터 작업한 게 아니라. 아니 작업하고 나서 이제 원래 의도했기 때문에 잘라냈죠. 이야. 예. 그리고 요것도 요렇게 돼 있는 거 예. 가감 잘라가지고 버렸죠. 확장이죠. 공간이 이제는 아까 이 단정적인 공간이 아니라 무한히 확장되는 공간. 뭐 이것도 돌이 상당히 컸습니다. 나머지 다 버리고 요것만. 그래서 공간이 사실은 계속 없애는 게 제 목적이거든요. 근데 없애니까 사람들이 더 자기 개인적인 생각, 사유, 이 형상을 가지고 자기의 사적 감정을 막 집어넣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어떤 인식 없이 왔을 적에는 없앴다는 개념보다 계속 쌓아나갔다는 인상을 좀 받았거든요. 그게 이제 제가 켜켜이 아까는 수만 년 동안 쌓이는 내 기억들. 저기 보면 비욘드 메모리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그건 이따가 그거 아주 인상적으로 봤는데. 그것처럼 이제 그런 작업들이 계속 이어지는 거네요. 그렇죠? 네, 이거는 우리가 세상을 보는 눈 있지 않습니까? 예. 이 망막이 저도 이제 좀 눈에 문제가 왔지만 눈이 인지하는 게 선생님이 눈을 보시니까 그 사물을 인지하는 거랑 제가 보는 건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정 짓지 말자는 이런 메타 아이거든요. 아니 그 비욘드 아이거든요. 눈 보는 것 넘어의 이야기, 보는 것 넘어의 이야기 그런 게 이 작품의 주제입니다. 예. 그 제목으로 다 설명을 해놨는데 예. 그리고 요거는 한글을 좋아하시는데 전부 영어로 써놓으셨어요. 왜 사실은 글로벌하지 않으면 안 되더라고요. 지금 한 4년째 계속 마이애미를 나가고 있거든요. 초대를 받아서 마이애미에 세계 3대 아트페어가 프랑스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세 군데가 있는데 마이애미인데 이게 아까 말했던 거죠. 그리고 왜 영어로 쓸 수밖에 없는 게 비온다는 뜻 자체도 한 4가지가 있습니다. 단정 짓지 않음이 제 작품의 모토이기 때문에 뭐 어렵지 않은 영어입니다. 요즘 구글 렌즈로 읽으면 바로 번역해 줍니다. 걱정 안 하죠. 이 작품은 아까 메모리스 기억 기억이 쌓이는 이야기이기도 하고 기억 넘어의 이야기 단체로 들어오셨네. 기억 넘어의 이야기하고 그래서 이런 그 선이 왜 저한테 중요하냐면 제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면서 소실의 그 언어학을 열심히 배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어미하고 기호는 보이지 않는 선에 의해서 연결되어 있는데 그 보이지 않는 선을 저는 조각에서 이렇게 터치로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이 작품은 사실은 자궁입니다. 자궁. 엄마의 뱃속입니다. 이 작업을 하기 위해서 반을 자르고 계속 깎았는데
다른 어떤 자연석 재료보다 굉장히 평안하더라고요. 예. 너무 엄마 뱃속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작업을 하는 조각가한테 이거는 엄마 뱃속을 조각을 해야 되겠어 라고 하니까 그 작가는 구상 작업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 아예 하나를 조각하자 하더라고요. 근데 그러면 망해요. 그래서 여기 사주차 태아의 모습을 예. 만들었고요. 이거 보면 탯줄입니다. 예. 탯줄이 세상을 연결하는 선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작품 생명선이죠. 네. 생명선. 그리고 하나이가 키우기 위해서는 온 동네가 필요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내가 알고 있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이야기를 계속 전하고 있거든요. 이 너머에 엄마의 뱃속 너머에 그리고 임마누엘 레버넌스라는 철학자, 제 이제 논문을 쓰기 위해서 베이스가 되기 위해서 철학 공부를 해야 됐기 때문에 하는데 갈라진 텀에서 그리고 하이데거는 숲속의 빈터에서 존재는 발현한다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공간입니다, 공간 작업을 통해서 존재에 대한 이야기. 존재는 단정 짓는 순간 존재는 아니니까요. 예. 이 작품이 이제 예. 어제 이 작품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으로 묻더라고 한 분이 왜 8개냐고. 왜 8개냐고. 아까 똑같은 이 라운더라든지 존재가 이제 올라가는 이야기, 발현되는 이야기인데 그래서 처음으로 이 이야기를 해야 돼 말아야 되는다 했는데 제가 또 미학을 홍대에서 조각을 전공하기 전에 과학을 했거든요. 물리학을 했거든요. 예. 물리학에서 체각 전자의 숫자가 가장 안정적인 형태가 오템률이라거든요. 예. 8개, 파브스를 할 때 전자 8개가 있을 때 가장 안정적인. 근데 한 개가 많으면 버려요. 한 개가 그래서 이온 상태라고 한 개가 모자라면 다른 걸 데리고 와요. 그래서 8개 전자가 도는 이야기. 그리고 사실은 원자 세계에서 우리는 안 보이잖아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잖아요. 그 원자핵의 크기가 사과만 하거나 축구만 하대요. 원자가 돌고 있는 전자가 돌고 있는 궤도는 지구만 하다. 그래서 잠깐만. 계속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죠. 잠깐만요. 그 처음 뵙는 말씀이라. 네, 실제로는 그냥 그 카톡방 네. 그냥 작품이 좋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함양 미업에서 오셨어요? 저는 이제 현재 난 한양미역 고향이고요. 예. 같은 미역이시죠. 우리 고향이 아, 그러시구나. 예. 다리 정확히 친구네. 그러시구나. 아유, 반갑습니다. 여기 유튜브 방송. 예, 예, 네. 예. 그래서 이 작품은 제가 전시를 할 때만 항상 설치를 하거든요. 근데 이 설치가 얼마나 중요하면 공간과 공간의 관계, 그걸 제가 제 작품을 들어오면 이 그림자를 보십시오. 제 작품에서 꼭 보셔야 될 거예요. 이 그림자거든요. 잠깐만요. 아이고, 재밌는 영상을 찍으시네. 예. 말씀은. 예. 근데 그림자를 보시면 아까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데 다 그런데 우리 실체에서는 이것들이 존재한다고 하잖아요. 예. 근데 그림자 상태에서는 없음이 양으로 표현되잖아요. 예. 없음이 양으로 표현되고 밝음으로 표현돼요. 예. 그래서 뭐 조각 작품에서 그림자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거든요. 예. 그림자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그리고 화면에서 더 잘 나오네요. 네, 화면에서 그리고 저 작품으로 같이 예. 예, 선생님. 예. 이것도 아까 말했던 것처럼 확장되는 이제 무한히 이거는 그냥 시공간을 초월하는 이야기예요. 아까는 홀이었다면 요걸 가감히 제가 뭐 깨진 게 잘라냈습니다. 똑같이 완벽하게 작업을 하고 가감히 잘라내서 그냥 의미를 무한으로 확장시킨 거죠. 그러면 전체를 이렇게 전부 조각을 하고 나서 네, 그 공을 그냥 과감하게 잘라서 버렸다고요? 네. 그런 버릴 거니까 그냥 여기까지만 작업한 게 아니라. 아니요. 이야. 왜냐면 다 작업을 해야지 어디서 커팅을 할지가 가장 한번까지 결정이 돼요. 그게 작가 선생님들의 어느 만큼 내가 그 말씀. 사유하느냐에 따라 예. 이제 이 작품이 포트리는 작품인데 문 예. 그리고 소금 그리고 스텐으로 만든 구
이제 이 문을 통해서 비춰지는 것들에 대한 우리 늘 이상세계에 꿈꾸지 않습니까? 이쪽으로 가보시면 여기 오시면 그 구에 비춰진 이 문의 형상 그리고 소금이 주는 소금은 뭐 양이고 바다이기도 하고 굉장히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제 작업에 설치에서는 소금은 늘 등장해요. 2011년부터 그리고 이 관계를 어떻게 그 이완 선생님 뭐 관계향이라는 작품이 있거든요. 근데 이 그 홍대에 계신 그 색채 하시는 교수님이 극찬을 해주시고 가셨습니다. 이제 그냥 빈말이 아니라 처음에는 또 인사동이라는 게 힘든 공간입니다. 하도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나중에 밝히시더라고요. 어디 나오셨나요? 하길래 저는 저 홍대에서 석박했습니다 하니까 간접 제자네요. 자기는 색채학과 교수라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색을 이렇게 쓸 수 있는 사람이 정말 이 색은 너무 난해한 색인데 근데 올해는 이 색 유행은 안 되겠더라고요. 딱 2년 준비하면서 그리고 그래서 어쩌면 이게 전체적인 맥락을 다 같이 합니다. 결국은 이 포털을 통해서 이상세계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이상세가 비춰지는 것들이 어쩌면 이런 일루전 왜곡되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 그런 식으로 이제 작품이 이번 전시는 정리가 되어 있죠. 잠깐만요. 어쨌든 함양에서 좋은 분들도 오셔서 더 기운이 나시겠어요. 오늘 아주 날씨도 좋은 눈도 많이 오고 그러는데 이 서울 풍경이 이런 날이 뭐 흔치 않거든요. 오늘 너무 좋더라고요. 많이 오시기는 힘들겠지만 아니 날씨도 좋고 그래서 많이 좀 걷다 왔습니다. 어차피 뭐 여기 CCTV 있다 하고 그러셨구나. 제 작품에서 소금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 신한 소금이랑 국내 소금은 너무 잘 알아요. 우리나라 염도가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니거든요. 발이 엄청 그래서 베트남의 하롱주리 쪽에 소금이 한번 이제 서치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맑고 굵더라고요. 잔잔하면 그 빛의 산란은 많지만 내가 의도하는 빛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지금 웃고 있는데요. 작가 선생님들이 얼마나 이 집요하냐면 아니 소금 갖다 놓으면 되지 이 소금을 그런데 아까 어저께 왜 8개냐 질문하셔 설명을 하니까 감동받더라고요. 사실은 이 우리가 원자라는 게 저 과학을 또저 가방끈만 깁니다. 가방끈만 진짜 긴데 맨날 집사람이 구박을 하는데 당신이 학생 아닌 적이 없냐 돌 안 본 적이 없냐고 할 정도로. 근데 되게 자연과학이랑 수학적인 사고가 있으면 하나씩 밝혀지고 그게 예를 들어 모나리자 이렇게 엑스레이 찍어보면요 진짜 켜켜이 쌓여 있다고요. 그런 것들도 그래서 그렇게 감동을 주나 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이거는 전략적으로 굉장히 철두철미하게 계획적으로 나가지 않아요. 작가는 집요해야 돼요. 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아주 질리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감동을 줄 수 있어요. 그게 감동이거든요. 아유, 저 사람 주머니에서 돈 나오기 힘듭니다. 아니, 합천에서 일부러 함양에서 일부러 오신 거예요? 저는 원래 서울에서 활동을 했는데 고향이라 아. 내려가서 좀 작업하러 갔는데 좀 그래 아트블리를 좀 맡고 보니까 힘들죠. 원래 지방이 그렇습니다. 너무 저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아니 작가님 가운데 네. 우리 에어스타일 대표님 사진. 네. 이거 찍으시고요. 분양에 가셔서 안상 글씨 독립적으로. 아니 진짜 그래서 내가 재미있는